지난 4월 29일 세계 금융시장의 모든 시선은 단 4곳의 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1분기 성적표를 공개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아마존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네 기업 모두 월가의 깐깐한 전망치를 가뿐히 뛰어넘는 화려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며 흠잡을 데 없는 실적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 주식시장의 반응은 상식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모두가 웃어야 할 파티에서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는 극단적인 희비상 곡선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무려 10% 넘게 폭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지만 정반대편에서 메타는 9% 가까이 폭락하며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양호한 실적에도 주가가 소폭 하락했고 아마존은 시간 외거래에서 상승하는 등 복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명 네 기업 모두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엇갈렸을까요? 이는 단순히 매출과 이익이라는 표면적인 숫자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시장이 더 이상 과거의 잣대로 이 거인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월가의 게임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월스트리트를 열광시킨 알파벳의 결정적인 증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증거는 바로 알파벳의 심장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의 실적 보고서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 성적표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알파벳의 1분기 전체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나 성장했고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의 2배에 가까운 51달러를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환호성을 이끌어낸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무려 63%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같은 기간 클라우드 시장의 절대 강자인 아마존 AWS는 28%, 무섭게 추격하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40% 성장에 그쳤습니다. 경쟁사들도 훌륭한 성장을 보였지만 구글 클라우드는 그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속도로 질주하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미래를 보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앞으로 들어올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주장호입니다. 알파벳의 수주장호는 불과 1년 전 2,400억 달러 수준에서 무려 4,600억 달러로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클라우드 성장과 2배로 불어난 수주장고, 이 두 가지 숫자를 본 순간 시장은 확신했습니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던 AI 기술과 자체 개발, 칩인 TPU에 대한 투자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제 계약과 매출로 찍히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말입니다. 막대한 투자금이 드디어 회수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앞에 낸 다음감 투자자들은 열광적인 매수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파벳과 정반대의 길을 걸은 메타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메타의 성적표는 알파벳 못지않게 훌륭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3%나 성장했고 광고 노출 횟수 역시 19%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광고 단가마저 12% 상승하며 수익성 개선의 신호까지 뚜렷하게 보여주었죠. 하지만 시장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바로 마크 저커버그의 입이 열린 순간부터였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 즉 천문학적인 AI 투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그의 대답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모호했습니다. 기존 사업인
광고의 효율을 개선하는 데 쓰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 AI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 모델이나 구체적인 청사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투자자들의 공포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향후 설비 투자, 즉 캐펙스 전망치를 최대 255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대폭 상향 조정하며 앞으로 돈을 훨씬 더 많이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목적지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데 일단 연료부터 가득 채우고 보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메타의 오랜 아픈 손가락이었던 메타버스 사업부 리얼리티 랩스는 이번 분기에도 어김없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며 돈 먹는 하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회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페이스북의 일일 활성 사용자가 사상 처음으로 아주 소폭이지만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는 메타라는 거대한 플랫폼에 성장 엔진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해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존 사업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고 미래 사업은 밑 빠진 독처럼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벌어올지에 대한 계획은 불분명하다라는 불확실성에 베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끼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알파벳과 메타라는 극명한 사례 사이에서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성적표를 받아들고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적은 분명 훌륭했습니다. 핵심 성장 동력인 애저 클라우드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를 소폭 뛰어넘는 40%를 기록했고 AI 비서 서비스인 코파일럿의 유료 사용자 수는 무려 2천만 명을 돌파하며 AI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죠. 그 이유는 재무제표의 다른 한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AI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한 막대한 서버 투자로 인해 감가상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결과 회사의 전체 매출 총이익률이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6%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AI라는 최첨단 기술을 팔수록 오히려 회사 전체의 이익률은 깎여나가는 역설적인 상황, 시장은 바로 이 수익성 악화라는 그림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존의 경우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부인 AWS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회복되었고 주당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을 무려 70%나 뛰어넘는 강력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의 다른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숫자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인격현금 흐름, 즉 회사가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진짜 현금이 1년 만에 95%나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사례는 시장의 관점이 얼마나 정교해졌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제 시장은 AI가 가져다 줄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환상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미래를 사기 위해 지금 당장 지불해야 하는 거대한 비용 청구서를 함께 저울질하며 그 투자가 언제쯤 확실한 이익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냉정하게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불똥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애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애플은 역대 최고의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죠. 문제는 바로 애플의 심장, 아이폰이었습니다. 전체 매출은 훌륭했지만 핵심인 아이폰 매출이 시장의 기대치를 아주 약간 밑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공급 부족 문제였던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면 놀랍게도 빅테크들의 AI 전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 칩을 독점 생산하는 곳은 대만의 TSMC입니다. 그런데 지금 TSMC의 최첨단 공정 라인은 그야말로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전 세계 AI 칩 설계 기업들이 GPU를 만들어 달라고 TSMC의 천문학적인 주문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AI 칩에 밀린 애플이 필요한 만큼의 아이폰 칩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했고, 이것이 아이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이폰이 AI 때문에 발목 잡히는 동안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맥입니다.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맥 매출이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겁니다. 이 역시 AI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였습니다.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로컬 환경, 즉 자신의 컴퓨터에서 직접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고성능 데스크톱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강력한 도구가 바로 맥미니와 맥스튜디오였죠.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대한 흐름이 이제는 개발자 개인의 책상 위까지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하드웨어 수요를 창출해낸 것입니다. 결국 그 5개 빅테크의 엇갈린 운명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시장은 더 이상 AI에 투자하겠다는 선언만으로는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월가가 빅테크를 평가하는 새로운 저울, 투자 수익률이라는 기준으로 이 5개 기업을 다시 줄 세워본다면 어떤 순서가 될까요? 시장이 빅테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제 아주 단순하고 또 명확해졌습니다. AI에 그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래서 그 투자가 구체적인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이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5개 기업을 다시 줄 세워보면 그 명암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가장 앞서 나가는 최우등생은 단연 알파벳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경쟁사를 압도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미래 매출을 보장하는 수주장호가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은 더 이상 AI가 막연한 기대가 아닌 실제 계약서에 찍히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 뒤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 역시 AI 투자가 매출로 연결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등생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각자 비용 문제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서비스 확장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로 전체 이익률이 압박받는 모습을 보였고,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구축에 너무 많은 현금을 쏟아부은 나머지 인겨 현금 흐름이 급감하는 재무적 부담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애플은 이들과는 조금 다른 궤도에 서 있는 특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가장 불분명한 결과물을 내놓는 메타는 월가의 관찰 대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빅테크가 쏟아붓는 막대한 자본적 지출, 즉 캐펙스는 고스란히 AI 서버를 짓는 데 투입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특정 부품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바로 AI 연산에 필수적인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시장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생태계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애플처럼 수많은 부품을 사들여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메모리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그대로 원가, 부담으로 전가되어 수익성을 갉아먹는 심각한 리스크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메모리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거대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투자의 흐름은 정작 돈을 쏟아붓고 있는 빅테크 자신들에게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무 건전성의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인겨 현금 흐름이 무려 95%나 급감하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도 AI 투자라는 블랙홀의 현금이 모두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설상가상으로 AI 서비스가 본격적인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해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구조적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에서 보듯 AI 서비스는 기존 소프트웨어 판매보다 훨씬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전체적인 이익률은 떨어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빅테크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영광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막대한 투자 부담과 수익성 악화라는 혹독한 생존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